3번 문제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과 중심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acceptable, 처음에 좀 받아들일 만하고 수용될 만하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렇지만 however 나오면서 결과 중심의 평가가 사실 어떻다고? 중요한 다른 측면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야기하더라고 하면서 however로 먼저 반전을 시켜주고, 또한 하면서 그래, 그런 부작용이 있어. 그리고라고 하면서 또한 뭐 이런 점들, 이런 부작용까지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덧붙여줬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 for example 하면서 지금 여기서 반전시켜 놓은 내용에 대한 예시를 for example 이후부터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 타자의 타율, 뭐 야구 선수의 타율 얘기까지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사례까지 첨부하고 요런 흐름 기억나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무슨 색깔로 하지? 처음에 결과 중심의 평가가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럴싸하다고 얘기하면서도 however 나와서 먼저 반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also는 중요도가 그나마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also까지 덧붙여주면서 이 however 반전에 대한 첨언을 해줬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or example 그 예로라고 하면서 어떤 뭐 생산과 소비 서비스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타자의 타율, 뭐 3할 이상이면은 잘 치는 건데 2할 밑으로 심지어 1할대로 떨어지면은 그 상태를 타격 슬럼프라 하는데, 이렇게 타격 슬럼프에 있는 선수한테 야 너는 타율이 왜 그따구니? 라고 결과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면은 어떻게 이 타자가 슬럼프를 극복하고 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however에서 also로, 그리고 for example로 넘어가는 이 순서를 연결해주는 이 however, also, for example 이 세 가지 접속사 연결어 중요할 테고, 그 다음 어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 나머지는 제쳐두고, 처음에 이 결과 중심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원 혹은 관리자에게는 매우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한, 수용할 만한 것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과 중심의 평가가 원래는 acceptable한 녀석이야. 처음에는 원래는 그래. 그치만 however 이후로 이것이 반전이 되면서 이 결과 중심의 평가가 어떤 부작용을 가지는가, 그런 걸 얘기했잖아, 그치? 그 부작용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결과 중심으로만 평가를 하다 보면은 그 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조직의 그 구성원들은 뭐 할 수 있다고? may neglect, 소홀히 하고 무시할 수 있어. 어떤 중요한 스킬들이나 행동, 습관들. 그러니까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스킬 혹은 behaviors,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무시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 however, 처음에 얘기했던 however, also, for example 이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 얘기했던 결과 중심의 평가가 acceptable 한 것이었다가 사실은 neglect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이끌고 온다 라는 이 어휘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 어휘가 변화함에 따라 글의 흐름도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 두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연결어 however, also, for example 요거 하고, 그리고 acceptable, neglect 이 어휘 문제 두 가지 정도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